먼저 하동화력발전소 대책을 위한 질문입니다. 올해로 도정 질문 세 번째입니다. 2019년 이후에 대표적인 변화 상황이 명덕마을 주민들 97명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피해와 피해배상 13억 1,500만 원을 신청한 결과 남부발전이 신청인 86명에게 4억 352만 9천 원을 지급하는 조정 권고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분쟁 조정 등 열심히 일해주신 김경수 지사님과 경남도 환경산림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명덕마을 주민들께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써주신 담당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들어서 하동화력에서는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피해 신청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경남도 조정권고안의 금액 수준의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 대표를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명덕마을을 지나가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동의 서명도 받아내려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결국 일부 주민 대표와 함께 또 비공개로 협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송전선로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동의 요건을 맞추는 것에 좀 초점을 두면서 송전선로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로부터 먼저 동의를 받고 점차 송전탑과 가까운 주민을 압박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발전업자와 환전에서 늘상 해왔던 방식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건강권이나 생명권 같은 문제는 사실상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노력 끝에 만들어진 소음피해 배상에 대한 이런 권고안마저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상 보면 이후에 이 소음피해 문제를 더 이상은 다른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족쇄와 같은 상황을 지금 발전소 측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모시면서 참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환경국의 또 책임만은 또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책임을 좀 지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먼저 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하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주민의 건강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국장님한테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던 그 주민 건강 영향조사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아직 혁신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지금 대기질의 대기 유해 물질 노출 수준이 명덕마을 쪽이 하동읍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3개 지역에 주민들이 호흡기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강자료 분석이 있었고요. 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천식, 두통, 알레르기, 피부염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전에 주민들이 암 환자로 지금 한 5% 이상이 암 환자로 투병하거나 사망하셨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투병 중인 암 환자까지 해서 한 8%에 달하는 주민들의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하동화력발전소 마을에는 그 발전소 가동을 하는 문제에 더해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최근에 유치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송전탑 11개 추가로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좀 추가 송전선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주민들은 말을 하시기를 한마디로 유해환경종합 세트다. 유해환경종합단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주민들 환경 피해를 보면서 경남도가 명덕마을 주민을 보호하고 하동군과 한전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네. 환경산림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야간 생활 소음 피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야간 생활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한 명덕마을 주민 중 86명에게 지난 3월 4억 300만 원의 배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배상 조정 결과를 토대로 하동 하리크 발전소와 주민 간 보상 협의를 논의 중으로서 10월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동 하리크 발전소에서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타랑 설비 외벽 밀폐 시설 설치, 그리고 발전소 기동 정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하고 현재 발전소 부지 경계의 480m 구간에 차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저주파 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및 실용화로 내년 6월까지는 야간 생활 소음 기준인 45dB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유치입니다. 그 하동군에서 계획 중인 쓰레기 소각장 하동 남해 광역 소각시설은 금성면에 위치한 명덕마을로부터 약 800m 이익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내구 연한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소각 능력 또한 부족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상당 부분 매립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동군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 지난 2014년 110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금성면의 명덕마을과 금남면의 금호마을이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지로는 타당성 조사와 하동군의원, 주민대표,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 소각장에서 약 300m 떨어진 현재 용도 폐지된 대송저수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적정하게 설치 운영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동 하리크 발전소에 대한 이제 강화된 규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리크 발전소는 현재 총 8개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TMS, 즉 굴뚝 자동 측정기 8대 설치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개별 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뿐만 아니라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는 대기 오염 물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 통합 허가제 대상이 되어서 기존 대기 환경 보정보다 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기관이 이제 하동군에서 환경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명덕마을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상당히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대기오염 총량제를 해서 예. 더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뭐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지금 발전소에다가 지금 광역 쓰레기장에다가 성전선로까지 혹시 국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그 동네?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역이 이제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광양제철, 여수산단 환경적으로는 꽤 악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몇 번씩 다녀와 봤지만 정말 참 깝깝했습니다. 이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오죽하면 그 어르신들이 살던 곳을 그냥 내던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떠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좀 찾는다면 발전소가 중단해라, 발전소가 이동해라, 쓰레기장 멈추라, 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지금 그러면 니네들은 계속 참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에 미세먼지를 차감시키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대단히 단지로 좀 조성하라 이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나름 그 발전소와 그 명덕마을과 제일 가까운 거리가 146m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간 적어도 한 200m 정도 구간이라도 이런 이제 대단히 미세먼지 차단 숲의 형식이라도 빌어서 여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 차단 숲 이것이 이 지역에 적용시켰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게 좀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 저의 고민을 던졌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의 규모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숲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 본 결과로는 현재 지금 이제 법 제도상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은 공유 등 유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데 토지 매입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명덕마을 입구는 그저 앞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해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동 화력발전소 쪽에서는 물론 이제 이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차단숲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먼저 전원개발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현 제도 아래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제 올해 발전소 내 가용 부지에 경계 부지에 480m 구간에 자체 차단숲을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그 적합한 수종이 정해지면 이제 그 차단숲을 일단 좀 더 두텁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그 차폐수 보셨습니까? 예. 올해 이제 올 6월 조성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게? 한 6, 7개월 정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 예. 지금 이제 수종을 찾고 있는 단계로. 그게 뭔가 차단의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저탄장, 그 굉장히 크죠. 14만 평방미터 저탄장인데, 그걸 이제 옥내화 작업을 올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한 1,700억 되는데, 그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습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한 30억, 40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발전소에서는 이제 역시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난색을 하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 지금 못 하는 거, 그 이유를 찾다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그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사실상 국고 사업을 해서 조성을 하는 큰 플랜을 짜고 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좀 찾아내는 게 하나 1단계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가.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하동에서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이제 하동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시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결국 이제 하동군에서도 이제 예산 사정이라든지 를 통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제 일단 주민들 간의 의견이 조금 합치되면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가 되면 이제 예산은 없지만 어쨌든 해볼만하다. 어쨌든 뭐 해볼만하다고 직접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좀 그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그 비용 국장님 아시죠? 그 지금 발전소에서 저감 장치하고 있는 옥내 저탄장이라든지 지금 차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소음 방지 장치까지 그 얼마 정도 금액이 듭니까 지금? 기간이? 네. 금액이 얼마 정도? 금액이? 유해 안경 저감 장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번에 저탄장 외곽 방진 펜터 설치하는데 130억 원, 저탄장 옥내 작업에 1,636억 원. 이렇게 보면 대규모 설비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위에 환경 저감 장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계획이 되는 상황까지 한 4,031억. 앞으로 몇 년간씩 주기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치면 한 2조 5천억
544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발전소가 이렇게 거대한 저감 장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유해환경 이런 오염물질이 저감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중저주파 소음이라는 거는 법적인 지금 규제나 어떤 그 허용 기준 이런 건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관련 학자들이 할 때 중저주파 소음의 문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 냉장고 소음처럼 사람을 갖다 굉장히 그 정신적인 우울 상태는 질환을 만들어내고 뭐 진짜 자살 충동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게까지 있을 수 있는 한 유해한 물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에서는 이 소음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소음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칠학 지역 소음 기준 45데시벨 이하로는 잡을 수 있다고 내년 6월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이런 노력들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이 감축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면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이 세 가지 감축 노력을 보면 2015년도에 22,371톤이 나왔는데 2020년 올해 9,396톤을 예상을 하고 있다니까 한 58% 국장님, 정도.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히 잡힐 겁니다. 근데 이게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굴뚝에서 TMS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TMS라는 게 굴뚝 옆에 바로 옆에서 인근에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발전소에서 이 연기가 나가면서 그 미세먼지라는 거는 초미세먼지는 거의 뭐 한 1km에서 수백 킬로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미 포집에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미세한 물질들이 분명히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 비산 배출은 실제로 이 휘발성 유기물질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측정한 결과치가 물론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히 이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 과학에서 정립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뭐 저탄장의 경우도 앞으로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석탄을 LNG로 바꾸겠다고 한 30년 이후에 그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2037년 되면 벌써 30년 그 가동기한이 끝나서 석탄을 안 떼게 되는 이런 그 3, 4호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옥내 저탄장, 그게 사실은 석탄을 재는 그 뚜껑을 덮는 건데, 바로 그 돈 쓸 가치가 없어요. 돈을 투자해놔놓고. 거기다가 저탄장 이게 석탄 가루가 안 날리게 하려고 표면 그 경화제를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 그 자체가 지금 그 경화제 속에 그 발암물질이 있다는 그런 지금 연구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또 볼 때 석탄 해처리장도 문제거든요. 발전소 가동하고 난 뒤에 나오는 그 재를 바닷물속에 담궈놨다가 그걸 다시 이동할 때 또 말려서 트럭에 싣고 나갑니다. 그 싣고 나가는 그 중에 비싼 먼지는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국에서 좀 더 이런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더 많이 다른 국에서보다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LNG 발전소가 그럼 답이냐? LNG 발전도 지금 가스터빈을 돌리면 그 일산화탄소하고 초미세먼지 주범인 미연탄화수소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사실은 그 정부나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너무 결함이 좀 많다.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역학조사, 환경유해 인자를 규명하고 주민 소득 기반 상실 조사와 DB 구축을 요구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진이 좀 어떻게 좀 되었습니까? 그 부분부터는 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으로 드릴까요? 네. 국장님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에 다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좀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거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주민건강 그 실태 파악 관련해서 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주민건강 실태 파악 관련해서 부산대라든지 하동군에서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사 결과에는 이제 대기질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동읍보다는 많이 나온 걸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환경 기준치를 봤을 때는 이제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제기를 하셔서 현재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주민의 그 환경 피해 및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12월까지 지금 그 용역이 좀 되어 있고요. 또 하동군에서도 그 지금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광양이라든지 여수 산단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좀 있어서 광양 및 여수 산단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올해 그 4월부터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지금 용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시작한 거니까 3차까지 되는 결과는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국립환경과학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실태를 보니까 사실은 주민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나온 그 기록을 보고 뭐 대기질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 개개인이 지금 암 환자가 거의 2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병을 앓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검진을 해보고 문진을 하고 가족력이나 먹는 섭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완해는 이런 면밀한 건강조사를 사실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립과학원에서 사실 그런 정도의 조사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지금 목을 걸고 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정말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께서 이제 힘들어하신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립과학 연구원의 환경연구원의 이제 그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기다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규명이 되어야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속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올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지금 3번째 이제 도덕 질문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환경과학원의 조사로 이 방법에서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재원을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도비 목적세로 해서 들어오는 그 중에 도비의 35%, 시군의 65% 이렇게 가는데, 35% 그 금액 중 일부를 재원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건강 피해 실태가 진짜 어떤지 면밀하게 전수 조사를 좀 하자. 그런 말씀 작년에 드렸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그 답변이 없었어요. 이 부분들 혹시 준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지역자원시설체를 활용해서 주민건강 실태를 파악해보자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체 자체가 이제 특별회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용 목적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용 목적이 지역자원시설체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보호, 재난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보호 등 이런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비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써자는 게 도비에 따로 예산 편성 안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꼭 그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직접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국립환경과학원 쪽에 이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 일단 환경원에서 역학조사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기관이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저희들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잘 나오면 좋겠는데, 현재 1차 조사 결과를 봤을 때만이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차 조사 때 이제 추가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상당히 좀 조사 자체도 좀 제한적이었고, 좀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조사라든 그런 어떤 의견을 내서 또 2차 조사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를 어쨌든 기다리겠다. 그런 게 도의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미비한 점이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원인 파악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재원이라도 만들어서 2차적인 이 건강 실태나 역학 조사가 좀 필요하다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그 환경 관련된 환경 피해 관련돼서는 최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게 지금 현재 과학에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단계에서 이제 그 규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좀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지금은 저희들이 그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객관적인 이 데이터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일단 전체적인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이거는 객관이 좀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암부터 시작해서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체를 좀 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국립과학원이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인 거죠. 그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저희들이 방금 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한정돼 있고 좀 답답합니다. 다음은 그 주변 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 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걸 아실 건데요. 잠깐 저기 자료화면 영상 보도됐던 걸 영상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뤄졌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 5,9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공사는 하동의 한 건설업체가 담당했는데 이 업체 대표는 당시 지원금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직접 심의도 하고 공사 계약까지 따낸 겁니다. 여기에 공사 규모가 작다며 아예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확인하자 하동구는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관련 업체 대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굉장한 특정인에 대한 저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업체 대표의 이력란에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에 논란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공무원, 주민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주민 6명 중 4명은 부군수가, 2명은 발전소 측에서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군청이나 발전소 측과 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심의위원들 중에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명덕마을 주민들은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동군의 심의위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암 환자가 속출하고 분진 소음 피해가 많은 마을에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습니다. 밀실 심의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제 주민지역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원금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이고 경남도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국장님, 그 주변 지역 사업비 우리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그 발전소 주변 5km 반경 안에 있는 지역에 지원되는 이 기금인데 지금 산업부에서 이 지원 사업을 쓸 때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 산자부 지침을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주변 지역 사업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 지역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이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이제 뭐 사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산업부에 올려서 산업부에서 그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 재정적으로 좀 제가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의원님도 지금 이 하동군에 관련돼서 됐던 거랑 고성군이 삼천포 하력을 둘러싸고 주변 지역 사비를 주고 있는 거랑 많이 대조가 됩니다. 예. 그죠? 이런 요건들을 어쨌든 피해가기 위해서 했겠지만은요. 그 결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건강검진비까지 책정하고 하고 있는 이 고성군 쪽의 발전위원회와 하동군하고는 완전히 좀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그 규제를 좀 해서라도 아니면 기존의 사업비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적으로 행정의 선심성 경비라든지 행정이 써야 될 비용을 여기 주변 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다든지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라든지 이후에 안 되겠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명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같은 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로 집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동 하력에서 2017년부터 매년 명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하동 하력에서 이제 다른 지금 현재 특별히 이제 지역 건강 피해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한 108명이 정도 저희들이 건강 검진 받은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력이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변 지역 사업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건강검진비를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건강검진비를 주는 이유가 무턱대고 돈을 주진 않을 겁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형성에서 주민 건강 피해 문제 입증하고자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간 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이제 문제를 어쨌든 풀기 위해서 산업혁신국이나 환경산림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저 혼sel에 뛰다니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좀 받쳐줘야 되고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담당 부서를 만드는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 사자협의체를 작년에 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좀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질문하신 게 예, 잘못 들었습니다. 이 남부발전과 하동군, 경남도 이렇게 주민과의 사자협의체를 작년에 예.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 사자협의체를 추진하는 문제와 도가 이런 에너지 정책의 환경 문제까지 일어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 제가 질문입니다. 예, 사자협의체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해서 지난 11월에 그 당시에 이제 도의 김진수 전 의장님 주재를 해서 이제 사자협의체를 만들자고 합의가 되고 그다음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주민 대표 이혼한 문제를 일어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하동군하고도 협의하고 또 주민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에는 도의 정책 수습 보좌관하고 사역신 추진 단장께서 명동마을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의견도 들으시고 또 지난 9월 25일에는 김정은 국회의원께서 김정은 주재에서 주민 대표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자협의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동마을 이주를 포함한 피해 구제에 관련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 간의 대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대표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사자협의를 위해서 만났을 때하고 7월달에 도하고 같이 갔을 때 만났다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소음배상 문제를 하려고 같이 먼저 협의를 해서 뭔가를 따낸 거죠. 따냈고 성전설로에 대한 이런 이게 관련돼서 또 뭔가를 따냈고 굳이 여기 와서 협의를 하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컨대 적어도 사자협의체가 이렇게 구성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주민 간의 의견이 다르면 양측이 다 참여해서 오자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다시 대표를 하나 추대하든지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혁신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